요즘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고 참다 결국 폭발해버린 적 있으신가요? 특히 가족이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자꾸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. 뒤돌아서서는 내가 왜 이랬을까 자책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. 고치고 싶은데 도저히 안 고쳐지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,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의지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감정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? 저도 처음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. 하지만 내면 소통책에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한 근거와 예시를 읽고 나니 나의 부정적 감정의 진짜 원인과 이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방법까지 한꺼번에 싹 이해가 되었습니다. 책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. 제가 책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.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. 우리는 흔히 화, 짜증, 불안, 우울 같은 감정들을 다 따로따로 생각합니다.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감정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요.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. 분노도 짜증도 우울도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감정이 다른 얼굴들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. 문제는 우리 뇌에 있는 이 편도체라는 녀석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누군가의 말투, 표정 하나에도 편도체는 위기라고 판단하고 멋대로 위기 경고를 울려버립니다. 그런데 이 편도체는 뇌 깊숙한 변연계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편도체가 활성화돼 버리면 우리 몸은 어깨가 뻣뻣하게 굳고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신체 반응을 보입니다. 그리고 뇌는 이 몸의 변화를 보고 아, 나 지금 화난 거구나 하고 그제서야 감정으로 해석합니다. 결국 분노도 짜증도 불안도 모두 편도체에서 감지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. 가랑비, 소나기, 장맛비가 이름만 다 다를 뿐 모두 비인 것처럼 말이죠. 이걸 알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런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하는 접근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성격이나 멘탈의 문제가 아닙니다. 몸에서 시작되는 신체 반응이에요. 우리 몸은 매 순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각 정보를 뇌로 올려보냅니다. 심장 박동, 위장의 운동, 근육이 긴장되는 것들. 문제는 뇌가 이 노이즈를 잘못 해석하는 순간이에요. 몸은 멀쩡한데 스스로 혼자 위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의 무심한 말투 하나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말을 곱씹으면서 짜증이 납니다. 이건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몸에서 일어난 미세한 긴장을 우리 뇌가 위기라고 착각해서 감정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. 이 원리는 감정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. 제가 예전에 일하던 부서의 팀장님이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. 그분은 자주 심한 두통에 시달리셨고 수시로 뇌 MRI를 찍고 병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셨는데 어디를 가든 정상입니다,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말만 들으셨어요. 하지만 한번 두통이 시작되면 2, 3일은 꼬박 아프셨고 약도 잘 듣지 않아서 이러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. 본인도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고 저 역시도 그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의아했어요. 안타깝기도 했고요. 그런데 제가 내면 소통 책을 읽고 나서야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. 그분은 사실 평소 상당히 예민하고 통제적인 성격이셨는데 스스로는 그걸 잘 모르셨던 분이셨거든요. 그 성향이 뇌의 예측 오류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자극해서 별것 아닌 신체 신호도 위기라고 착각해 두통이라는 통증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. 몸의 예측 오류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이라는 거. 그제서야 저도 이 원리가 진짜일 수 있겠구나 느끼게 되었어요. 그럼 애초에 멘탈이 약한 사람은 어떡하나요? 혹은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었는데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근데 왜 내가 참아야 되죠?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원래 성격이 남들보다 예민할 수도 있고 감정의 원인이 상대가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안에서든 밖에서든 주어지는 사소한 자극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. 왜냐하면 상대나 상황은 바꿀 수 없거든요.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. 내 몸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근거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
이미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은 그냥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겁니다. 그 핵심이 바로 우리 뇌의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건데요.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편도체는 이 변연계 속에 속해 있어서 내 의식이 직접 개입할 수가 없어요. 의지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럼 어떻게 이 시도 때도 없이 날뛰는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? 이제 감정을 생각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.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.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몸을 이완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. 우리 몸의 많은 기능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저절로 작동합니다. 그러한 자율신경계의 일부가 바로 이 편도체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우리 몸인 어깨가 굳고 턱이 뻣뻣하게 긴장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걸 알아채지 못하죠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깨와 턱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느껴보세요. 어깨를 툭 풀고 턱을 살짝 내려놓고 입꼬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. 이런 의도적인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우리 뇌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를 받습니다. 몸이 먼저 진정이 되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.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.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식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기능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. 감정이 막 격해질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짧고 얕게 쉬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호흡을 길고 깊게 바꾸는 순간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 레벨에서 진정 모드로 전환됩니다. 지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. 그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. 이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편도체는 과잉 반응을 멈추고 뇌는 차분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.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마음을 다루는 대부분의 종교나 스포츠 혹은 심신 단련에는 호흡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. 세 번째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. 마음이 복잡하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순간 앉아서 생각으로 감정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. 일단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. 손을 가볍게 털고 목을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쭉 펴고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. 결국 감정 조절의 핵심은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저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몸의 상태를 바꾸는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. 지금 이 순간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툭 풀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.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감정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.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듣고 혹시 맞아, 나도 늘 참으려고만 했었지. 왜 생각을 바꿔도 안 됐는지 이제 알겠어요.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내 몸과 감정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하신 겁니다. 감정은 생각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몸에서부터 풀어가는 것이라는 사실. 이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 큰 변화를 만들어줄 겁니다. 혹시 오늘 영상에서 나도 해봤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. 혹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몸이 바뀌면 감정도 반드시 바뀝니다.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